네, 남북한 최고의 한의사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백년 한의원의 서경환 원장. 오늘은 요리하는 미녀 한의사, 왕혜문 한의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무슨 주제길래 이렇게 큰 침과, 이건 뭡니까? 앞에 놓여 있는 건? 율무. 율무. 예. 오늘 주제는 다이어트. 예. 율무가 다이어트에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 하면 그저 젊은 여성들이 이뻐지는 다이어트 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예. 결코 그것도 아니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4, 5, 60대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비만에 대한 부분은 성인병이 주범이기 때문에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 오늘 사람들만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라 4, 5, 아주 60대가 중요합니다. 다이어트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죠. 더 해야 비만을 됩니다. 조심해야 심각한 된다. 문제죠. 예. 왜냐하면은 그 40, 50대 분들은 더더욱이나 성인병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관리를 하셔야지 되고요. 네. 사실 요즘에는요. 어린이층에서도 이제 비만 아이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사실 네. 이런 부분은 엄마들의 부모들의 식습관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네. 부분은 정말 깊게 들어가서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 율무가 다이어트에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뭐 숙변 제거 뭐 그런 거에 좋은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율무는 이 자체는 있지 않습니까? 예. 원래 이게 사람이 신장의 기능을 좋게 하고 가장 여러 가지 효능도 좋지만 이 기혈 순환에 특히 이거 배설 부분도 잘하고 그래서 붓기를 빼고 네. 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드시면 체지방 분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방에서 다이어트 또는 체지방 분해 쪽으로 치료를 간다면 율무가 꼭 들어가요. 네. 물론 사람이 체질에 따라서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다르긴 하지만 이게 율무라는 거는 이게 예.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이게 쌀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분이 많아요. 예, 일종의 곡류죠, 쌀이죠. 곡류. 예, 예. 곡류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 쌀보다는 단백이 많고 예? 풍부한 이런 지방산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예. 아무래도 우리가 고기를 먹었을 때 난 살을 많이 진다.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드시면 많이 도움이 되죠. 사실 어떤 음식이든 어떤 식품이든 많이 먹게 되면 살이 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식품군을 비교를 해서 먹는 거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을 때는 쌀밥을 위주로 먹는데 이 쌀밥을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이 쌀밥에다가 찹쌀 현미라든가 현미 잡곡 거기에다가 율무라든가 팥을 네. 넣어가지고 그 밥을 해서 드시면은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어떤 남자분들은 네. 율무 별로 안 좋아해요. 전혀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침 말씀인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사실상 우리가 낭설인가 보군요. 항상 우리가 그 음식을 얘기를 할 땐 그 효능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율무는 우리 몸속에 있어서 대사 기능을 굉장히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예. 불필요한 노폐물을 빼주고 지방을 분해하는데 예전에는 정말 못 먹던 시절 지방이나 예. 단백질이 부족할 때는 율무를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요즘 현대인 남성분들은 많이 드셔야지 됩니다. 네. 오히려 좋다, 남자들에게. 예. 어떻게 좀 해 먹으면 좋을까요? 율무 같은 경우에는 뭐 차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밥, 밥에 네. 넣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 요리를 잘하시는 분이니까 원장님이시니까 네. 아무래도 밥으로 드시는 게 좋고 예. 그 외에 무슨 그 외에는 이제 이 율무를 갈아가지고 예. 죽처럼 해서 드셔도 되고요. 밥 종류를 드시고 또 우리가 왜 이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게 바로 이 간식거리잖아요. 입이 네. 심심해서 뭘 맞아요. 먹는다. 예. 그때 이 율무를 살살살 볶아가지고 심심할 때 정말 이걸 드시게 되면은 콩볶아 먹듯이. 네, 그렇게 해서 좋죠. 포만감도 주기 때문에 네. 쓸데없는 간식을 좀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앞에 침도 좀 가져오셨는데 예. 혹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침도 있습니까? 침이라는 거는 다이어트뿐만 아니고 만성 피로, 네. 만병을 고치는 게 치료법 중에 하나 침법이라 그러죠. 저희네 거좀 한번 맞아보시죠. 전 다이어트가 필요가 없죠. 난성피로 뭐 이렇게. 아, 피로. 그럼 오늘 두 분 중에 어느 분 한 분은 침 한 대 맞으시죠? 차이나요 커요. 예. 적극적으로. 야, 저는 이게 침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무섭고 예. 아프다고 네.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는 않아요. 침이라는 거 오늘 침을 제가 손바닥에 예. 이 가운데쯤에 이게 한번 맞아볼까요? 그러면? 예, 주먹을 이렇게 가볍게 쥐었을 때 네. 이렇게 쥐었을 때 이 가운데 손가락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접히는 점이. 예. 그 부분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가볍게 쥐었을 때 예. 주먹을 딱 예, 가운데 시청자분들 한번 손가락이 따라해보시죠. 예, 한번 좀 가볍게 이렇게 쥐었을 주먹을 때, 쥐었을 예. 때 예. 가운데 손가락이 예. 접하는 부위 거기를 꼭 눌러보세요. 네.
예. 이상하게 아파요. 저는 안 아픈데요. 아니 그 위치를 잘못 잡으신 거예요. 그 부위를 잡으시면 어떻게 예. 되냐면 네. 시원해요 이게. 네. 예. 노궁이란 혈이거든요. 예. 아, 제가- 꽉 잡지 마시고 이게 예. 가볍게 예. 가볍게 지금 안 보이니까 예. 시청자분들 가볍게 가볍게 예. 이 부위거든요. 예. 네. 더 돌려주셔야 예, 아프네요. 예. 이게 시원해 이거. 예. 이 부위에 예. 원래 우리가 병원에서는 우리가 침을 놓고 예. 이게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과로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예. 이렇게 자기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걸 한번 꼭 보여주세요. 정확히 어느 위치인지. 예, 예. 가볍게 지시고 펴서, 이렇게 예. 꼭 이렇게 눌러주시면 예. 피로가 풀려요. 필요할 때. 시원해요. 예. 그렇게 하고 우리 병원에서는 예. 그 한의원이시죠. 그 침으로 혈론데 이것도 따라 하시면 안 되는데. 예. 이거 네. 가까운 차이나니까 놔주면 좋겠건만. 근데 여기를 맞게 예. 되면요 피로도 풀리는데 예. 네. 정신이 자, 이렇게 번쩍 잠깐만요. 들어요. 예. 그냥 시원한 느낌 자, 드실 거예요. 그 시청자분들은 따라하지 마십시오. 네. 예. 저는 뭐 침이 이게 살짝 아프지 따끔해요. 않거든요. 근데 뭐 근데 생각보다 이게 괜찮아요. 찌릿찌릿한 느낌. 그렇게 하고 예. 그 나는 먹어도 자꾸 살이 찐다. 예. 네. 그렇게 하고 살을 식욕이 자꾸 땡긴다. 예. 이런 경우들은 요 귀에 있자서 이 침이라는 게 저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땡기거나 그렇진 않아요. 예. 그러면 피로에 관한 그 부분에서 한 대만 더 놔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자세가 이 한방이란 게 예. 민간요법으로는 참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 그 편하게 그냥 힘 빼세요. 아, 예. 편하게 그냥 이렇게 해야 돼요. 예. 침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그렇지. 긴장하신 것 같아요. 긴장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너무 겁을 먹어하시니까 어느 정도 아닙니다. 제가 여기까지 맞겠습니다. 하세요. 예. 하겠습니까? 예, 예. 네. 한번 맞춰주시죠. 너무 긴장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의사들이 그 환자를 진료하거나 치료할 때는 예. 일단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게 첫 번째 일이거든요. 예. 네. 하여튼 이게 피로와 비만, 다이어트에 네. 좋다는 거죠. 예. 우선 그 사람이 긴장되면 있지 않습니까? 예. 먹는 음식들이 위에서 다 경직이 돼갖고 예. 소화가 안 돼요. 음. 그러면 오랫동안 음식이 정체돼 있다 보면 예. 아무래도 비만이 한 네. 조건이 되거든요. 예. 예. 긴장 자, 안 하겠습니다. 노궁에 대한 혈액에 침을 한 대 맞고, 그 다음에 그 보통 우리가 많이 피곤하거나 그러실 때 귀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물러주면 시원해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귀를 주물러주면 예, 귓볼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영양 쪽에. 왜 그러냐면 귀는 우리가 오장육부의 모든 기능이 있는 혈이 여기 다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여기 예. 귀라는 거는 태아가 거꾸로 이렇게 앉아 있는 자세예요. 네. 여기가 머리고 여기가 다리고 예. 여기가 배고. 그래서 위하고 관련된 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부에다 딱 한 대 먹으면 뭐 아, 시원하시지 않으세요? 좀 정신이 머리가 번쩍 맑아지는 드시겠는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안 아프신가요? 가장 중요한 건 아마 아시지 마세요. 속이 좀 편하실 거예요. 이게. 이때 예, 주의할 시원해. 거는 예. 침을 맞는 순간에는 호흡을 굉장히 이게 좀 고르게 하면은 이게 소통이 더 잘 좋죠. 되거든요. 침의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지금 침 맞은 상태니까 말을 이렇게 잘 할 수 많이 없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상황이죠. 네. 아, 예. 아, 많이 긴장도 하신 것 같고 예, 힘이 좀 납니다. 예. 네,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셨나요? 네. 근데 이게 네. 다이어트라고 해서 이제 또 침도 마찬가지겠지만 음식도 네. 마찬가지지만 한방에서는 또 다 똑같은 효능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람 체질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 체질에 따라서 방법도 다를 거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상 체질도 얘기하지만은 예. 물론 체질 이전에 그 사람의 생활 습관부터 좀 들여다보는 경우고요. 예. 대다수의 이 살이 많이 찌는 체질인 경우에 대다수가 이제 태음인인 경우가 참 태음인? 많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태양인이 있는데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나 많이 먹게 되면은 적게 활동하면 당연히 살이 쪄요. 단지 살이 찌고 안 찌고 부분은 속도의 차이예요. 어떤 사람들은 좀 덜 찌는 거고 어떤 네. 사람들은 좀 많이 찌는데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이 소비를 잘 못 시켜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나무에 땔감을 뗄 때 축축하면 잘 활활 안 타겠죠. 네. 근데 태음인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땔감이 축축하고 환기구가 너무 작기 때문에 예. 이 땔감이 잘 안 타는 경우가 많고요. 네. 반대로 태양인인 경우에 살이 잘 안 찌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은
땔감은 적은데 환기구가 크기 때문에 네.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음인, 그러니까 차 앵커처럼 소음인 경우에는 소음이에요? 네, 살이 잘 그런가요? 안 찌지만은 이런 네. 분들은 대부분 이제 또 입이 좀 짧거나 많이 못 먹는 경우가 있어요. 소화력이 먹기는 잘 먹는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소화 흡수가 하는데. 잘 안 되는데 네. 또 이런 경우에는 예. 식탐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식탐인가 그래서 보다. 살이 찌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게 많이는 안 찌시고요. 네. 또 한 경우 소양인 경우에는요. 굉장히 활동력이 많아요. 예. 근데 식욕도 좋지만은 이 젊었을 때는 살이 잘 안 찌다가 나이가 들게 되면은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만 나오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가는데 배만 나와요. 네, 그래서 소양인 분들은 예. 그런 이 복부 비만에 있어서 좀 주의하셔야지 돼요. 제가 오히려 그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은 나이가 들게 되면은 네. 팔, 다리 쪽에 있는 근육이 저하가 되고 성장 호르몬이 낮아지기 때문에 예. 근육이 상대적으로 위축이 됩니다. 근데 그 위축된 근육에 지방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돼서 거기에 지방이 차거든요. 예. 저는 무슨 형입니까? 근데 체질은? 김한코 헷갈리시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음인에 속할 수가 태음인. 있고요. 예, 태음인 간 기능이 좋고요. 예. 술을 잘 드세요. 회복력이 빠르지만은 네. 또 이런 경우에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예. 뭐냐면은 태음인들이 흡수력이 강하기 때문에 예. 젊었을 때는 이게 어디까지나 조금 나타나지 않아요. 증상적인 예. 게.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지나서 나이가 좀 들거나 사회적으로 이제 활동이 좀 많거나 피곤해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한꺼번에 찾아오죠. 그게 설마 나이 40은 아니죠? 마흔이죠. 네. 마흔 꼭이죠.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달라지죠. 사실상. 하셔야겠는. 네. 근데 이게 네, 방송하기 겉으로 봐갖고 체질을 그 100%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좀 더 여러 가지 검사라든가 네. 체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또 테스트 해야 되는 네. 거고. 근데 우리가 딱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죠. 네. 예. 그럼 나오신 김에 이 예. 지금 체질을 우리가 사실 일반인들은 몰라요. 뭐 예. 자기가 무슨 체질인지 그 특징을 좀 이렇게 네. 간략하게 좀 소개를 네. 해주시죠. 오늘 차윤나 앵커처럼 뭐 예쁘고 마르면 소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거의 대다수 맞아요. 아, 예쁘고 마르신 분은 소음인들이 대부분 조금 예쁜 이게 건 이게 날씬하죠. 아기자기하게 생겼어요. 예, 가름하죠. 네. 저 나쁜 말로 얘기하면요. 예. 좀 연약하고, 말랐다. 예, 사람이 약간 네. 그 약해 보인다. 뭐 이렇게 그래서 되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눈이 좀 동글동글하고 살짝 처졌다면은 소양인 같은 경우는 눈매가 좀 매서 약간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리하고 민첩하고 네. 행동이 빠르고 대신 예. 이제 이 끝 마무리를 잘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상 체질을 얘기할 예. 때 장단점을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소양인들은 이런 근면한 이 성격이 있기 때문에 부지런해서 살이 잘 안 찌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꼼꼼해요. 행동이 조금 차분하고 그래서 예. 앉아서 뭐 이렇게 글을 쓴다든가 차분한 일을 하거나 회계 일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 예. 책임감이 있어서 잘 하는데 네. 문제는 행동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예. 조금 약간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 소화 흡수 그러니까 예. 소화력이 좀 약해서 잘 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맞아요. 하체 비만형입니다. 네. 저기 소음인 하체 비만. 잘 알겠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 사실 그렇게 하고 체질적으로 잘 모르겠다고 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열이 많은 사람은 아무래도 양인이고 예. 몸이 좀 차다고 느낀 사람은 우민이다. 그러면 태양인이냐, 어? 예. 태음인이냐, 소양이냐, 소음이냐 이 차이인데. 양과 음을 구분하는 예. 그러니까 우리 한방에서 체질 구분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요. 음과 양, 열이 많냐 저거 이게 예. 기본으로 봐요. 그럼 그 저기 누구죠? 박근혜 대통령, 예. 또 김일성, 예. 김정은, 예. 박 대통령은 체질적으로 보면 무슨 우리 제가 선생님은 봤을 때는 소음인이라고 볼 수 소음인. 있거든요. 저랑 네. 같네요. 우리 저 이북의 김소희 같은 경우는 김소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태양인으로 우리가 좀 보고 있고요. 예. 여기는 뭐 소민으로 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전형적인 여성이 저 정도 체질이면 전형적인 뭐 좋은 체질 중에 한 사람이라고 네. 볼 수가 근데 있죠. 대통령은 체질적으로 굉장히 좋다. 근데 그렇죠. 우리가 체질로 제도 국한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예. 소양인 체질이 굉장히 근면하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급하고 욱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근데 네. 이런 분들이 그런 마음의 수양만 조금 하면은 굉장히 좋은 성격으로 발달이 될 수 있거든요. 예. 반대로 저는 사실상 태음인이에요. 예. 살이 굉장히 잘 찌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관리하셔서 네, 지금 늘 그렇게- 관리해요. 그때 저랑 같이 식사 한번 네. 하셨잖아요. 네. 굉장히 잘 먹거든요. 그게요, 많이 하루 세 끼를 다 드시더라고요. 먹으면은요, 살이 엄청 찝니다. 근데 그거를 알기 때문에 저는 늘 그걸 관리를 하거든요. 네. 보통 이제 않습니까? 이렇게 살이 안 찌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 몸속에 열이 일반적으로 좀 많은 사람들이 좀 그래요.
물론 몸이 찬 사람들은 그렇게 있지만 왜 그러냐면 먹어갖고 달을 소비라고 열러서 이게 발행이 되기 때문에 네. 체질적으로 살이 찔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사상의학에서 사상 체질도 얘기가 되면 여기에 혈액형하고 같이 겸하다 보면 예. 네. 혈액형도 참 웃기는 네. 게 뭐냐면 진짜 돼지피형이라고 AB형이 있어요. GP형이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 O형도 피 받을 수, 수혈 받을 수 있고 병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돼지피형이라 그래요. 네. 이거 O형 같은 경우는 피를 처음에 O형밖에 못 받아요. 네. 이게 AB형 같은 경우는 외형적으로 딱 보면 티가 납니다. 뼈가 벌써 굵고요. 예.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좀 커요. 그러니까 우람한 나무 비슷하게 둥지게 보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이 혈액과 관한 체질, 그다음에 우리 사상의학에 관한 체질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뭐 섭생 관리라든가 예. 그거 같이 하고 그러면 건강에 많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네. 사람에게 가장 많은 그 사상 체질은 뭡니까? 태양인이 제일 많나요? 가장 제일 많은 거는 태음인이죠. 정말 네, 많죠. 태음인. 저와 같은 예. 태음인. 네, 태음인이 한 전형적인 50% 이상 태음인이죠. 정도 볼 전형적인 수가 네, 있고요. 한국인이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왜냐면 태음인이나 소양이나 소음이나 왜냐면 또 부부가 결혼하게 예. 난 자식은 또 섞이는 경우가 또 많거든요, 체질적으로. 그러면 그 체질적으로 네. 다이어트 방법을 다 다르게 해야 되는 건가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너무 복잡해요. 네. 그냥 체질은 다 다르지만 네.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실 저는 알려주세요. 그거는 이제 사실 그런 부분은 질병이 왔을 때는 그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태음인들이 비만이 오는 경우고 그런 경우에는 습이 많아서 기가 잘 소통이 안 돼서 오는 경우가 예. 많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에 있는 율무라든가 팥이라든가 녹두를 이용을 해서 체질에 관계없이 다 좋은 거네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몸에 수분이 좀 적거나 붓지 않은 사람들은 안 먹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율무가 몸에 있는 붓기를 빼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차앵커 같은 경우는 많이 먹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그 임산부 같은 경우들은 있지 않습니까? 율무를 절순하면 우리가 제한을 시키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이거 배설을 너무 강하게 시키기 때문에 유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뭐 붓기를 뺀다고 해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산모들과 그러니까 산모기 안에 아기를 가진 임산부 같은 경우는 전문 한의사인데 상의를 해갖고 약을 쓰시는 게 참 좋다고 봅니다. 아무나 뭐 먹어서는 또 안 되는 음식.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음식으로 일단은 적당량으로 먹는 건 사실상 크게 피해는 안 와요. 어디든지 이 곡식도 예. 장기적으로 길게 많이 먹었을 때 그 효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네. 어쨌거나 뭐 네. 새끼 잘 먹고 적당히 먹고 네. 뭐 운동 열심히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예. 내 몸속에 어떤 영양소를 넣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살찌는 사람들의 예. 대부분이 네. 제대로 된 영양소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리한 다이어트도 안 되죠.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제가 다이어트에 대해서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젊은 10대, 20대 여성들이 아니고요. 네. 40, 60대 성인들이 왜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비만한 남자 한 4천 명하고 여자 한 네. 4천 명이 이렇게 10년 동안 이게 건강 상태를 추적했는데 네. 그러니까 사망 원인이 순서를 놓고 보면 제일 먼저가 이게 뭐냐면요. 이게 고혈압, 동맥경화 저거네요. 예. 고혈압, 동맥경화, 저게 비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비만 때문에 오는 거예요. 네. 예. 두 번째가 암이에요. 세 번째가. 세 번째가 당뇨. 당뇨. 네. 그러니까 이걸 봐서라도 내가 좀 비만하다 그러면 무조건 살을 빼야 됩니다. 건강을 다이어트가 위해서라도 아니고. 예. 다이어트가 꼭 필요한 기억하십시오. 것 예. 같습니다. 40, 50대 분들, 60대 분들 네, 살 오늘 빼십시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